정치문학 김종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기 대선이 그럼 정권 교체냐 아니면은 정권 재창출이냐, 그 승부처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준석과 문재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부터 좀 보면은 그런 대로 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일부는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고집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한데 본인이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다가 보니까 그 고집불통이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그 우려를 좀 하거든요. 가장 먼저 말실수 부분은 누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에 있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저는 불거질 수도 있다.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합의를 갖고 청와대나 이런 데서 먼저 발표해버리든지, 또 내가 그렇게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덫에 걸릴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정당 내부도 그렇고 국민들 이 민심이 기존 정당에 워낙 실망을 해서, 그러면은 세대교체도 그렇고 이준석 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본인이 잘나서 됐다 얘기에 대한 어떤 너무 자신감은 저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도 지금 보면요, 이재명과 이낙연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주판줄을 탱기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걸로 봅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금 언쟁들 보면은,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했다, 또 이재명의 여러 가지 욕설 그 녹음이 또 하나가 더 공개가 됐지요. 이런 것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통제가 안 된다는 건데요. 또 청와대 문재인으로 보면은 이낙연을 초대 총리를 시키면서 그 전에 내 다음에는 너가 하라 이렇게 어느 정도는 공감대 형성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재명이 되면 이거는 야당이 되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또 국민의힘의 정권을 뺏기면은 안 되니까 이재명은 놓을 수도 없고 문재인도 진퇴양난에 빠져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40% 자기 지지도를 엉터리 지금 지지도를 들고 레임덕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지난번에 국회 안에 친문들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티고 있고, 또 이철이 박수현 이런 사람들이 또 협박도 하고 민주당 대권 후보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의 입지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당사자들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빨리 입당해라, 이 버스 출발한다, 대권 버스 출발한다 이렇게 하고 지금 경선 스케줄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랑 비슷하네. 안철수 오세훈의 경쟁에서 오세훈이 이기고 안철수 하는 거 안 봤나, 당신도 똑같은 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협박 경고성 발언들도 내놨는데요. 정당 제1야당이 참 후보도 없는 처지에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안철수도 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과 공감대 형성이 아마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도 윤석열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의원들은 아직까지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좀 더 외인을 넓혀야 된다 이럴 거고,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아마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너무 재촉하고 윤석열을 압박하면은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제3지대가 생겨서 야권이 정권 교체, 또 야권 단일화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요. 얼마 전에도 홍준표 대표가 윤석열에 대해서 세게 몰아쳤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이준석 발언에 대해서 또 홍준표는 두둔을 했습니다. 적의 적은 동지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윤석열 전체의 어떤 지지도도 그렇고 또 입당 문제도 그렇고 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은 발언들 대권 주자들 야권 대권 주자들 발언들 조심하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잠룡들 중에서는 홍준표는 뭐 여하튼 뭐 제껴놓고 원희룡, 유승민 두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막 그런 대로 지금 레이스를 펼치는데요. 의외로 저는 국민의힘이 윤석열이 안 되면 최재형이나 뭐 홍준표보다도 원희룡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많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도 원희룡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했지요. 조금 막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희룡은 제가 볼 때 그것도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학력고사 수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 발 빠르다. 운동권은 아니지만 뭐 그런 의식도 좀 들고 있는데 어른다운 처신을 해라.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되고 슬그머니 국민의힘에 들어온 것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대권 행보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지지도가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와 이러면서 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듯이 그래도 20%의 견고한 지지를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여러 가지 빠지고 위험 신호로 들어가는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재 등용 부분인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든 또 최재형 뭐 후보든 사람들이 지금 규합되고 있는데 정말 참신한 사람들 등용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들요. 예전에 고전에 보면은 유방이 한신 또 장량 소화 이런 사람들 다 참모들 장자방들 잘 등용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입으로도 한신이 나가서 싸우는 거는 자기보다 훌륭하고 또 소화가 여러 가지 뒤에서 챙기는 것도 소화가 자기보다 훌륭하고 또 장량이 여러 가지 전략들 펴서 전쟁 치르는 이런 작전들 짜는 거 보면 또 장량이 유방 자신보다도 훌륭하다 이렇게 축해 세웠는데요.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든 누구든 야권에서 지금 정치에 관계되는 또 다음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또 끌고 갈 그런 인재들을 두루두루 등용을 잘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권 정당 정치 산업도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바뀌는 전환기고 코로나 또 19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치 생명을 다했다. 그래서 정당 정치든 정치 세력이든 바뀌어야 한다. 이 부분으로 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얘기하는 뭐 정권을 어느 정당에서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그게 이상주의적이고 거의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토 세력들 지역에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도 기득권 세력들 쭉 포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만일에 또 정권 교체가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니 이러면서 공공기관들 약 한 5만 개가 되는 이런 기관에 억대가 넘는 연봉들 자리 이거 차지해 보려고 줄을 1선이 안 되면 2선으로도 되고 지금 이 관여들 하고 있는데요. 누가 대권을 차지해서 정권을 잡든지 이 부분 조심하고 좀 맑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도 청와대 이 사람들 뿐만 아니고 지금 김회숙 수석을 놓고 자리도 지금 전부 낙하산들 해가 그래 들어갔는데요. 광화문 촛불에 모였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진중권 또 김경률 또 서민 이런 사람들이 좌파고 뭐 우파고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가 철회했는데요. 이 사람들 얼마나 몰매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고요. 이 부분이 누가 정권을 잡든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대한 인사 정책들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 뭐 변호사들이 쭈로 들어와서 지금 설치고 많이 국회에도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국회 법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좀 더 일반인들보다는 잘 알겠지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강도 뭐 살인범까지도 변호하면서 또 기회되면 정치권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뭐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 국회의원 그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이권에 개입하고 이래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잡든지 간에 그거는 바뀌어야 한다. 정치권 스스로 자정해야 한다. 황골탈퇴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외부 변수도 조금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시는 국민의힘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처럼 침을 뱉고 나가서 다시는 이게 안 들여다본다 이래 놓고도 지금 원희룡도 만나고 윤석열도 만난 걸로도 전해지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발언들 쏟아내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한테 지금 걸뜻하고 정치가 살아 움직이니까 자기도 저울질을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물론 그분이 경험도 많고 노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는 힘들겠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덕실에 갖고 지금 움직일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은 아니다. 시스템적으로 지금 다 어느 정도는 기업이든 또 공무원 집단이든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야말로 지도자가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을 누가 그릇이 크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 역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가 몇 가지 중요한 그게 포인트지.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공백이 되어도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옥상 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번에는 차기 대선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가 이번에 지금 총선 불법 선거 부분을 총대를 또 맸는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민경욱 의원이 처음에 그랬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SNS 조작 댓글이든 또 유튜브 알고리즘 조작이든 저도 그 증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야 정치는 정말 씁쓸한 거구나. 한두 번 실수하니까 이게 미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총선 불법 선거들 그분이 그래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고 사법부 출신인데 이거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들겠습니까? 저는 이거 잘 이슈 선점을 잘했다. 이분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똥볼을 몇 번 차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괜찮은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조금 그 틈새로 보는 거는 정치에 입문할 때 안 만나준다고 해도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또 만나려고 시도도 하고 해서 그래도 면회를 한번 했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만일에 정치적인 입지가 좀 생기면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대권을 내가 잡고 내가 후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미래 또 야권 연대 또 정권 교체에 더 힘을 무게를 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도 정치적인 기회는 올 수도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변수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오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친박의 세력들이 정치적인 어떤 연대나 행동을 같이 할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이 저는 뭐 쉽게 자기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실 분은 아니다.
최순실 부분이나 뭐 한두 가지 저도 막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품위를 지키고 이낙연이 이야기하는 국가 지도자가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두고 볼 때 국가 얼굴로 내세울 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국가관이 있고 투철하고 애국심이 있고 이런 분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분이 뭐 돈 때문에 뭐 움직였을 걸로 봅니까? 결혼도 안 했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자기가 퇴임 이후 뭐 국내 정치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조금 역할들도 하고 이런 생각들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교안 또 김종인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차기 대선에 변수가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사면이 되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문재인도 여러 가지 사면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면을 했다가 또 문재인 세력들, 친문 또 친노 세력들이 사면한다고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요. 겁도 겁날 거고, 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는 그거보다도 5배, 10배 더 험악하게 지금 정치 부패 뭐 이런 것들 해놔놓고 통치 행위도 있어 보니까 알거든요. 또 사면을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파장들이 걱정도 되고요. 저는 아마 그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은 자영업자인데 이분들 지금 이 생계가 난감하게 돼 가고 있고, 상당수가 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뭐 코로나19 문제, 이 여러 가지 여건들, 그리고 이 정권의 부패들, 권력형 비리들, 무능, 또 여러 가지 큰 정책들, 탈원전 정책이나 남북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아직까지도 정권을 잡고 한 번 더 하기에는 어렵고 부족한 정권이다. 그래서 반드시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요. 내부에서 자기들이 대권 후보고 또 어떻게든지 자기 세력들이 집권해야 되고, 국민이든 국민의힘 당원이든 모두 다 지혜롭게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선악이라는 게 개인이 다 들고 있고, 저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물줄기가 지금 이 글로벌 환경이나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와가 있거든요. 그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 최선책은 저는 좀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보이지도 않고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국민들이 하루아침에도 여기에 지지했다가 지지도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으로 우려는 좀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민심이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